끝에 운은 좋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평상시 100% 내가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를 많이 낮춰서 30%만 꼭 해야 될 말씀만 하신다면 연말로 가면서 내가 큰 소리 낼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선생님, 닭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네. 나왔어요. 닭띠분들 하반기 운세 많이 기다려 주셨을 텐데 네. 닭띠분들 하반기 운세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좀 어떤 인생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닭띠분들이요. 우리가 그 12지 중에서 네네. 닭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 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 왜 어른들이 아유 닭대가리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닭대가리가 닭대가리가 아니에요. 아. 봉황도 있답니다. 봉황. 봉황. 네네. 닭이라는 건 봉황의 개념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 닭띠분들의 특성은 언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변력.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표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PT를 해. 네. 설명회를 해야 돼. 네. 이분들을 시켜야 되죠. 닭띠분들은 네네네. 언변력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게 탁월하다. 네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일들은 아나운서, 학교 선생님, 네네네네. 그 다음에 좀 대장격으로 나설 수 있는 일들, 나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장이 또 먹혀요. 그래요? 언변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나의 말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럴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참고 삼지는 않는다. 네네네. 나의 근성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멋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더벅머리에 모자 쓰고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닭띠분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피곤하고 이래도 남들이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건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없어도 내 몸을 가꾸면서 살아야 되는 게 닭띠분들이에요. 그리고 행동대장. 예를 들어서 앞장서서 행동대장을 해야 되는 이런 장수의 개념을 또 많이 갖고 있고요. 네네네. 칼로 다루는 직업. 음. 조금 이렇게 역동적인 일들, 네네네. 경쟁을 하는 일들, 그런 쪽의 일들이 좀 어울리는 삶이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능력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어울려져서 일을 도모하거나 네. 끌어주는 나의 사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2인자가 됩니다. 대장도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선생님. 네. 그럼 이런 닭띠분들이지만 살아오시면서 반면에 좀 힘들었던 부분, 좀 마음고생했던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있던 걸로 보이시나요? 만약에 인간을 잘못 만나고 네. 나를 이용을 하려는 사람을 만났다면 네. 그 사람이 말할 거를 대신 내가 말을 하고 네. 그 사람이 행동할 거를 대신 행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관제가 들어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관제 소송권. 네네네. 그 다음에 잘못 보증을 섰다가 내가 오히려 비명 행사하는 경우. 그런 쪽이 이제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띠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언변력을 표현을 하는 언변력에, 그러니까 내가 내공으로 참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 언변력을 가졌기 때문에 말 실수에서 오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되죠.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나랑 같이 일을 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커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간관계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네. 화도 입으셨던 적도 많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 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또 하반기 운세일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네. 하반기 우리 닭띠분들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이시나요? 이제 닭띠분들이 올해 운이 조금 멈추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만약에 잘못 선택을 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좀 걱정하는 타입의 색깔이라서 네. 19살 닭띠들이 올해 입시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들은
안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운이 안 좋아요. 입시 운이 안 좋아서 만약에 19살에 입시를 보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네. 조금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수시하고 그다음에 정시를 보잖아요. 근데 그 운기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기도를 붙여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31살의 개유년 분들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착하거든요, 이분들은. 네. 착해가지고 자꾸 끌려다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끌려다녀.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끌려다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 자신을 믿고 판단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속해서 가도 될까? 아니면 이쯤에서 마음은 속상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될까? 요걸 만약에 느끼신다면 네.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직 청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년으로 미루세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네. 올해는 조금 혼인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큰 경사 끝에 집안에 우환이 들어온다라는 해운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43살의 신유년 분들, 네. 신유년 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미용에 종사를 하거나 네. 예술 분야냐, 소리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두통이나 머리 쪽으로 병환이 올 증세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후퇴할 것이다. 조금, 근데 뭐 2보 후퇴하고 5보 전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2보 후퇴를 한다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2보 후퇴할 경우에는 말도 조금 조심하세요.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에 갔을 때 요럴 때는 나의 주장을 더 표현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한테는 득이 되니까요. 조금 참으시면 나중에 5보 전진할 겁니다. 연말 가서는 그렇게 할 거니까요. 지금은 조금 참아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 다음에 55세 기운년 분들이 올해 상급과 하급 운이 네네. 완전히 갈라져요. 네네. 그래서 조금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셨던 분들은 크게 발전하는 좋은 기운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았셨던 분들은 완전히 인생이 100%다 그러면 30% 정도까지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네. 이런 상황도 옵니다. 네. 그런데 연말 12월 달 근데 양력으로 보면 내년이잖아요. 24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오히려 반짝하고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55살 분들은 지금 안 좋게 돌아간다고 이 입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입으로 턴다 그러죠. 나의 공을 입으로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뱉지 마시고 조금 인내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오히려 내년 3, 4월 되면서 멈추고 있던 아니면 내가 불이익 당했던 일들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55세 분들 가정사에서 올해 사단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닭띠 분들은 자기 의견 표현을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남이 말하기 이전에 내가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말조심, 두 번째도 말조심, 세 번째도 말조심. 그 말조심하는 끝에 운은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평상시 100% 내가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를 많이 낮춰서 30%만 꼭 해야 될 말씀만 하신다면 연말로 가면서 내가 큰 소리 낼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55살은 문서를 정리해야 되는 해운년이에요. 새로운 문서를 잡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문서를 오히려 정리를 하는 거에서 향후에 내가 다른 거를 도전을 할 때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67의 정유년 요 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생을 사시면서 다른 닭띠들에 비해서 내가 전진해야 될 거, 내가 쟁취해야 될 거를 하지를 못하고 많이 양보를 한 케이스들이 되는데요. 하반기가 되면서는
그렇게 양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양보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집안에서도 나의 얘기가 이제 먹힐 때가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물가는 가지 마세요. 이제 연말이 되면서 뭐 이제 여름이 지냈으니까 그런 걱정은 좀 없는데 물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질비재하게 뭐 손가락이 부러진다든지 뭐 칼로 빈다든지 네네. 다리가 접질르다든지 요런 사고 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9, 10월 달 넘어가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네네네. 특히 동지편은 제가 이제 2달 뒤에 논할 건데요. 네네네. 요 동지를 기준으로 67살 분들이 사고 수가 크게 변화가 될지 작게 변화가 될지 조금 캐션 마크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동지 때 다니시던 그 신당이 있으시다면 네네. 조금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닭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나이대별로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안 풀리고 주춤하시더라도 네. 하반기로 진행되면 될수록 그래도 운기가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하면서 네. 오는 기회들은 또 잘 잡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